네, 미국 증시도 이제 2022년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이제 이 마무리된 부분이 올해 초 이제 첫 거래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결고리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볼 올해 첫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하락했다. 뭐 연말이기 때문에 지금 뭐 거래량도 많지 않아서 이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저는 혼자서 위안을 하고는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마지막 거래일은 의미가 좀 적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미국 증시 마지막 거래일에서 이 하락을 하면서 하다가 가장 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가 매수세가 꽤 강하게 들어오긴 했는데 시간이 좀 짧았죠. 그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폭을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 마지막 거래일은 의미가 굉장히 좀 적을 것 같고요. 이 거래량도 좀 많이 적었고 특징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저가 매수 유입됐다는 거밖에. 만약에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끝났으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정도의 수준에서 이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뭐 지수도 크게 의미가 좀 없었고요. 종목별로도 큰 의미가 좀 없었는데 근데 이 마지막 거래일 전 거래일 하루 더 전을 보면 그때는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은 테슬라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8.08% 상승을 했는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직원들한테 뛰어난 성과를 이뤄내면 주식시장은 이를 인식할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앨런 머스크가 완화시키는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마침 서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건 스탠리에서도 전기차의 대표로서 밸류에이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매수 기회다라고 발표한 점이 앨런 머스크의 발표와 모건 스탠리의 이런 발표가 상당히 이 테슬라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상승하면서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기업들도 다 같이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와 전기차 기업이 상승하니까 기술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애플도 2% 넘게 아마존, 알파벳도 다 2.8%대의 상승을 하면서 주요 대형 기술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회사들도 그동안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개선되었다.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었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뚜렷한 가격 경쟁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대형 기술주의 긍정적인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기차 좋아졌고요. 그리고 다른 기술주들 다 좋아졌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들 보여지면서 2차 전지, 전기차, 그리고 IT 업체들 다 같이 좀 기술주가 상승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거래일은 약보합 정도였는데 그 전 거래일 살펴보면 다우가 1% 좀 넘게 1.05%, 나스닥이 2.59%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12월 31일 장이 안 열리긴 했지만 장이 열렸다라면은 대형 기술주라든지 반도체, 전기차 업종 이런 쪽으로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작용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은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오늘 굉장히 큰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반응이 국내 시장까지 좀 미국 증시에서 국내 시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키워드를 읽었을 때는 이게 안 좋은 소식인가 보다 이 생각했었는데 끝까지 들어보니까 기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국내 시장에도 영향력이 좀 더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언급해 주세요. 우선은 좀 전에 제가 기술주 얘기를 계속
드렸죠. 이 전기차 말씀을 드렸고요. 뭐 애플도 얘기 드리고 뭐 아마존도 얘기 드렸는데 제일 긍정적인 점은 기술주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기술주 반등한다 그러면 사실 미국에서 기술주의 상승과 하락에 반도체가 같이 들어가는데 국내에서는 사실은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죠. 반도체는 아직 물음표가 조금 찍혀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좀 주가가 좀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뭐 기술주 중에서 좀 부진했었던 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다른 여타 업종들까지 기술주들은 반도체만 아직 잘 모르겠고요. 나머지 기술주들은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오늘 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국내 증시 사실은 뭐 오늘 첫 거래일인데 첫 거래일이라서 1시간 늦게 시작을 하겠죠. 이 첫 거래일이지만 굉장히 좀 강하게 시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뭐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세는 나오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사실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여전히 좀 희망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가격이 싸죠. PBR이 1배 미만입니다. 뭐 어느 때를 기준으로 잡느냐, 그러니까 22년도를 기준으로 잡느냐, 23년도 예상 실적을 뭐 기준으로 잡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0.9배 내외 정도가 되겠고요. 뭐 1배 미만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분명히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싼 자리고요. 그리고 기술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좀 큰 자리입니다. 가격이 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 저가 매수가 분명히 오늘 그러니까 기술주들은 미국 시장 분위기 좋았고 가격도 싸다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에 좀 이 FOMC 의사록도 있고요. 그리고 이 미국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계속 눈치 보는 상황이죠. 22년에서 23년으로 해가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조금은 웅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긍정적인 부분은 다시 정리하자면 밸류에이션이 싸고 오늘 상승할 가능성 높고 기술주들 분위기가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조금 더 굵직한 이벤트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수급적으로 다시 와보면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투자를 시작을 해야죠. 23년이 밝았으니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환율적으로는 크게 변동 없이 1200원대 중반에서 1300원대 초반까지 이 정도 환경에서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이지만 어느 정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눈치 보기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느껴지고 또 기술주에 대한 얘기 쭉 들어보니까 매력이 그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연결고리에서는 이 종목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엔터 쪽에서 하이브입니다. 이 BTS 이후에 그래도 또 후속 아티스트들의 그런 활동이 약진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자, 우선 연결시키는 이유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가 기술주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게 많죠. 매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해보다가 가격적으로도 좀 싸고 그리고 실적 괜찮으면서 상승이 가능한 종목들, 그러니까 기술주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으로 반등하려면 실적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주가적인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쪽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 오늘 하이브를 골라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23년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에 있어서는 이 매출액에 있어서는 22년도 수준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좋은 호재거든요. 왜 그러냐면 BTS가 이제는 개별 활동을 하면서 군대를 가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BTS 하이브는 BTS다라는 게 거의 시장의 공식처럼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BTS가 이제는 개별 활동을 하고 뭐 해체하고 군대 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하이브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하이브가 BTS의 이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외형은 유지하고 영업이익가는 좀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적으로 매력이 좋습니다.
물론 이 가장 바닥권 10만 원대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최고 가격은 33만 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낮은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은 매출액은 유지하고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단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싸고 그리고 중국 시장 계속적으로 사실은 금년에 상반기에는 특히 연초에는 중국 시장에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한다 그러면 여전히 엔터 굉장히 수혜 업종 중에 대표 수혜 업종 중에 하나죠. 이 엔터 쪽 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기대감까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엔터 쪽은 또 중국의 리오프닝까지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 17만 3,500원, 최근에 10만 원 초반에서 저점 찍고 쭉 올라오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종목에 대한 매력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십시오. 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매출액이 23년 매출액이 22년 수준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 보입니다. 거의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매력도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BTS 외의 라인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이 기대를 받고 있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 BTS 이외의 라인업들이 BTS의 빈자리를 많이 메꿔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매출액, 이제는 하이브는 BTS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 위버스라고 하죠. 이게 이 IP도 활용을 하고요. 이런 소속 연예인들을 활용을 해서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이 위버스가 사실은 국내 엔터사들 이 플랫폼 중에 가장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가장 활성화되어 있죠. 이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이 가수들이 음원과 그리고 이 콘서트 활동 이외에도 여러 게임으로 치면 IP 같은 활동이죠. IP 산업, IP를 통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처럼 이 위버스에서도 소속 연예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여기서의 매출액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 창출이 본격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BTS가 이제 개별 활동을 하고 군대를 가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었고 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받아들였었죠. BTS 없으면 하이브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 우려감까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BTS 이런 모습들이 다 일정이 잡혀 있고 이제 25년도에는 다시 활동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뭐 그때까지 이 일정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BTS 외의 라인업들이 매출액을 잘 메꿔주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이 외부 불확실성이 상당히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BTS 이제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다라면 뭐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BTS가 없어도 하이브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잡을까요? 네, 우선은 이 정고점인 33만 원까지 가기에는 국내 시장도 좀 좋지 않고요. 아무리 하이브가 올라간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시장의 분위기, 유동성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여전히 가격이 싼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락하기 전 가격이죠. 한 22만 원 정도까지는 점진적으로 BTS 외에 하이브의 다른 매출액들이 올라오는 걸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하이브도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또 어제 또 뉴스 보니까 YG엔터 쪽에서는 양현석 씨가 또 프로듀서로 또 컴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 쪽에 확실히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거래에 이런 내용도 잘 참고를 해보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연결고리 바로자산중의 윤정식 이사였습니다.